그 2021년 달라지는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게 최근에 저희한테 상담 들어온 사례인데 이분이 이제 다주택자십니다. 근데 아파트를 아주 옛날에 4억 5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하려고 보니까 이제 20억은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전세를 8억 5천 주고 있는데 이거 이제 팔면은 이제 차액이 이제 15억 5천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양도세를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저희랑. 근데 이제 제가 좀 단순하게 좀 과대하게 좀 계산한 면도 있지만 그 15억 5천에 지금은 양도세가 이분이 다 주택자이기 때문에 68.5%입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10억 5천7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0억에 내가 아파트를 팔면 물론 이제 다 주택자지만 10억 5천7백 양도세 내고 8억 5천 전세금 내주면 이분은 사실 이제 9,700만 원밖에 손에 못 줍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2021년도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냐? 10억 5천 곱하기 82.5%가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적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양도세율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45%입니다. 거기다가 3주택자 이상이면 30% 중과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75%죠. 거기다가 주민세 7.5% 더하면 82.5%입니다. 사실 제가 좀 과대 계산한 면도 있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래서 지금 사실 이분은 이 의사 결정을 보류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물론 이제 다주택자고 이걸 다 뭐 그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이분이 그 돈 투자한 거 대비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남은 건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바뀐 거죠. 우리가 사실은 다른 법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이게 이제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지원이 이제 변화됐죠. 사실은 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지금은 임대주택이 4년 임대가 있고 이제 8년 임대가 있죠. 이제 4년은 이제 단기 임대, 그리고 이제 8년이 이제 장기 임대죠. 자,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자동 말소. 지금은 이제 임대가 끝나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제 구청에서 이제 자동 말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다고. 근데 지금 아파트는 무조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도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 말소. 예.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된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진 말소가 있습니다. 이 자진 말소도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2분의 1 이상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말소한 거. 이거는 자기가 자진해서 말소한 거죠. 두 번째는 의무 임대 기간이 2분의 1 미만인 걸로 말소된 거. 이건 자기가 자진해서 말소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단기 임대와 장기 아파트 임대주택. 이거는 이제 연장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임대주택 장기 아파트 자동 말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단기 임대주택과 자진 말소 장기 아파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자동 말소된 거. 이거는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되죠. 우리가 첫 번째 세금 낼 때 이제 취등록세 내죠. 두 번째는 이제 종부세 내고 세 번째는 양도세 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중에서도 제일 큰 거 양도세하고 종부세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하는 건데 자동 말소되는 거는 첫 번째 의무 임대 기한을 다 채우고 자동 말소되는 거는 양도세에 중과세를 배제해 줍니다. 두 번째 자진 말소한 거. 이거는 말소 후 1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세는 배제해 줍니다. 세 번째는 자진 말소인데 내가 의무 기한을 2분의 1 미만만 하고 자진 말소하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거는 2분의 1 이상 채우고 말소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기 임대와 장기 아파트 임대. 지금 아파트는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주택일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은 배제해주고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말소한다면 이제 합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장기 아파트 자동 말소된 거 있죠. 이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말소 후는 50%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 주택과 잦은 말소 장기 임대 주택 이거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임대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본인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말소 후 5년 내 양도시 거주주택은 이제 비과세 적용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아이고, 넘어갔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게 끝나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 이제 10년짜리 이제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해 말까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이게 원래 2022년까지 살아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는 안 되고 아까 끝난 단기 임대나 이런 게 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걸 그냥 가만 놔두면 종부세 합산되니까 이거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으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임대했던 거는 아무 소용없고 다시 10년 동안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게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도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써놓은 거는 이게 이제 우리 상담하신 대표님인데 이분은 사실 조정 외 지역에 이제 원룸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고 또 조정 내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거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정 내 지역에 이제 원룸을 또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종부세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조정외 지역 원룸 이거를 그 아드님한테 이제 증여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또 아드님도 또 이제 집을 또 사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증여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을 이제 임대 주택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못 지키면 뭐 페널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3천만 원을 뭐 과태료에 내야 되고 그 전에 혜택 받던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분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취득한 다음부터는 이제 3개월 내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청에도 하셔야 되고 세무서에도 하셔야 됩니다. 두 군데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건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다 보니까 수도권은 6억, 수도권의 지역은 이제 3억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공시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연간 임대료 인상은 이제 5% 이하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2022년 말까지 존속되어 있는데 바뀔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을 보유하고 이제 매매를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50%, 7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대표님도 첫 번째 조정외 지역 원룸은 아드님한테 증여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랜을 짜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종부세나 양도세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